자, 보시면 여기 수입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실기에서는 이 수입하는 경우가 되게 간단한데 간단하게 하는 걸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설명을 들으셔야 이렇게 하는구나가 되게 간단해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외국에 있는 A 사업자, 여기 있는 A 사업자는 여러분들 그냥 샤넬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샤넬. 자, 샤넬이고 여기 갑은 누구냐면 샤넬한테 가방을 수입해서 우리가 파는 사람, 알죠? 사업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어저께 했었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하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의 10%다 이해되시겠죠?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거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잘 보시면 자, 지금 샤넬한테 갑이 1,000원에 수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그 샤넬이 있는 외국에서는 샤넬이 지금 수출하는 국가니까 영세율 받겠죠. 그죠? 그래서 샤넬은 자기 나라 세무서에 낼 건 없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컴퓨터 켜시고요. 힘드셨다고 했죠.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안내고요. 근데 원래 우리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받아서 내죠, 여러분들. 그럼 이 상황이면 샤넬이 갑한테 1,000원에 판매를 할 때 갑한테 1,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걷어서 1,000원은 샤넬이 받고 100원은 어디에 내야 돼요? 우리나라 세무서에 내줘야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샤넬이 우리나라 세무서에 100원을 내주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샤넬이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여러분 다른 나라 세무서에서 샤넬 부가가치세 줘라고 하면 닥쳐. 맞죠?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일본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본을 잘 몰라서 그냥 부가가치세 줘라고 하면 뭐 아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무시하시고 아시죠? 그만 다른 나라에서 부가 달라고 안 줘, 일반적으로. 맞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안 준다라는 X? 근데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부가가치세가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방법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속된 말로 갑을 족치면 돼요. 어떻게 족치면 되냐면 갑한테 얘기하는 거야. 세무서에서, 우리나라 세무서에서 갑한테 갑아, 네가 A한테는 1,000원만 주고 1,000원만 주고 나머지 100원은 갑 네가 일단은 세무서에 내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맞죠? 1,000원만 주고 100원은 네가 내줘라고 하면 갑이 낼 확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100% 걷어야 되는데 얘가 직접 100%다 낸다는 보상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부가가치세를 걷어야 되거든요. 이 갑한테. 그럼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어디를 거쳐요? 어디를 거치냐면 세관을 거쳐요. 세관. 자, 세관을 거치고 그 세관에 있는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관장이라 불러요. 자, 요 세관장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세관장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 판매자 메이저 샤넬이죠. 근데 실제 판매자가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안 낼 거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세관장을 가상의 공급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관장이 파는 건 아닌데 실제 판매자가 우리가 안 낼 거니까 세관장을 가상의 공급자, 세관장을 마치 가방을 파는 사람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세관장이 1,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봐요. 1,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갑은 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면 가방을 못 넘겨받아요. 맞죠? 세관장이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그러는 갑한테 야, 가방 부가가치세 100원 줘? 싫은데요?
아 그러면 가방은 네가 부가가치세 줄 때까지 너한테 못 주겠다 하면 갑은 당연히 그 가방을 받아야 팔잖아요. 그래서 세관장한테 드릴게요. 부가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세관장이 가상의 공급자라고 이해되시겠죠?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가상의 판매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2,000원도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이 100원을 갑한테 걷기 위한 상상 속의 매출액이에요. 가상의 공급가입니다. 그래서 갑은 부가가치세 100원을 세관장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오해만 하시면 안 돼요. 갑은 A한테는 1,000원 줘요. 근데 부가가치세 100원을 A가 안 되니까 세관장을 공급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세관장은 세무서장한테 100원을 냅니다. 둘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갑은 세관장한테 매입세액을 부담한 거잖아요. 그럼 이 매입세액은 빼냐 안 빼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저께 매입세액을 빼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적격 증빙받기. 됐죠? 두 번째가 매출액이 과세가 되기. 우리가 실제로 요 갑은 세관장한테 부가세 주잖아요. 줄 때요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거 받아요. 수입세금 계산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냈다라는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걸 받아요. 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리고 얘는 과세사를 써야 안 써요. 좀 가방을 팔려고 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갑은 사업자라고 하면 매입세 100원이 공제가 돼요. 마이너스 될 세무는 100원을 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여기까지 보면 안 거친 거잖아요. 안 거친 거죠. 왜냐면 세무서가 걷어갔지만 얘한테 100원 줬잖아요. 돌려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항상 누가 전적으로 다 내냐면 소비자가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얘가 만약에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면 100원 못 돌려받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갑이 무조건 사업자로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법인으로. 아시죠? 그래서 얘는 매입세 공제 받아요. 오케이? 그리고 요 갑이 소비자한테 팔 때 부가가치를 내겠죠. 세무세. 맞죠? 그럼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 소비자 편향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요. 자, 보실게.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라는 거 입력할 때 유형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어저께 제가 뭔진 몰라도 부가가치세는 컴퓨터가 알아서 부가가치세 분기를 끊어줍니다 라고 했죠. 그때 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유형은 우리가 수입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수입, 요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수입세금 계산서라고 뜻이거든요. 그렇죠? 수입을 거실 때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판매자나 구매자를 걸어야 돼요. 내가 증명 서류를 받은 판매자나 구매자를 걸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자나 구매자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갑 입장에선 수입이니까 구매 유형이겠죠. 그럼 상대방 판매자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판매자는 A지만 A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판매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A를 거시면 지읒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판매자는 가상의 판매자인 세관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에요. 우리가 수입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판매자를 세관장이 있는 세관을 거셔야 된다는 핵심이지 외국에 있는 사업자를 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죠? 요 심플한 결론 하기 위해서 많이 더 나온 거예요. 이론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심플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입이라는 유형 걸잖아요. 수입이라는 유형 걸 때요. 여러분들이 이 1,000원을 입력하실 거예요. 금액을.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1,000원을 그냥 무시하고 100원만 알아서 제가 인지를 해요. 왜냐하면 수입이라는 유형 걸면 요 값이 부담하는 건 100원만 부담해요. 이 1,000원은 우리가 가상의 공급가액이지 실제 매출액하고 무관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요 값이 매입세 공제 100원 받는 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 100원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했죠. 우리 매입세 공제 받을 때.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결정법을 잡힐 거예요. 예, 조심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 자, 우리가 공급 가액하고요, 공급 대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있으셔야 돼요. 실기 입력할 때 우리가 공급 가액이냐 공급 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자, 보시면 자, 내가 물건을 10,000원에 팔았대요. 물건을 10,000원에 팔았어요. 그 물건을 10,000원에 팔았고 1,000원의 부가가치세도 걷겠죠. 그래서 총 상대방한테 11,000원을 걷는 거예요. 되셔요? 그럼 우리가 요 1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죠. 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외우셔야 돼요. 공급 가액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우리는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 예를 걸어야 되거든요. 공급 가액을. 공급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거예요.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를 이건 어저께 했었죠. 공급 대가다라고 불러요. 암기. 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을 걸어야 되는데 시험에는 가끔씩 출제위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줘요. 알죠? 그럼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으로 돌리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10,000원 곱하기 1점이라면 11,000원 될 거 아니에요. 1점을 곱하면. 그럼 반대로 나누기 1점이라면 11,000원이 만원으로 돌아가요. 이해되세요? 저기 우리가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으로 돌릴 때에는 나누기 1.1 하시면 끝나요. 왜냐면 숫자가 가끔씩 들어올 때 있거든요. 됐어? 외워주셔야 돼요. 공급 대가를 나누기 1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만 추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